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우리가 자주 쓰는 시사 용어는 사실은 시대의 고민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한때 2000년 초반이죠. 국부유출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됐던 회사가 있습니다. 론스타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돈 사냥꾼,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3년에 우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2012년에 하나은행에 팔았죠.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 원. 그런데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이 딜을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 5조 1천억 원 내놓으라는 중재 소송까지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라고 해요. 외국 투자 기업들이 이른바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들 먹튀 논란,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시티은행이 그 소매점 영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그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시티은행이 이제 2018년에 순이익의 3배가 넘는, 그러니까 303%의 이제 배당금을 그 본사에 이제 배당을 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 9,4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소매점 영업을 중단하기 전 3년간 그 본사 배당액만 1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점을 이제 대폭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해외 영업비라고 있는데 이거를 1,000억 원 가까이, 1,000억 원 이상 이제 늘렸어요. 근데 이 해외 영업비는 이제 국내 그 세금도 내지 않고 곧 그대로 이제 그 미국 본사에 이제 지급되는 돈이라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SC제일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에는 3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그 본사 그 배당을 이제 5천억 원을 배당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 2019년에는 손이익의 2배가 넘는 6,600억 원을 그 배당금으로 또 본사에 지급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 SC그룹이 이제 SC제일은행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는 한 2조 6천억 원, 그리고 해외 영업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1조 원에서 3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그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기업금융만 남기고 소매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그 철수한다 했고 네네. 아예 이제 문 닫기 직전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회사는 저희는 결국 여기에 투자했던 비용 다 못 건지고 네. 열심히 장사해서 가져가는데 무슨 이게 저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쪽도 할 말이 있지만 외국계 은행, 여기에서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이다. 네. 본사에 송금해야 되는 돈이다 해서 잡아버리면 세금 못 떼고 본사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해외 영업비가 주로 되는 거죠. 국부 유출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주로 이제 그 은행 포함해서 금융권 쪽에서도 뭐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라이나생명도 먹튀 논란에 지금 그 휩싸여 있는데 바로 이제 지난달 그 10월달에 갑자기 이제 라이나생명이 6조 원에 매각됐다고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이나생명도 최근 5년 동안에 이 본사 배당액이 급증했는데 한 9,200억 원 정도를 그 미국 본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조 원 이제 매각 대금까지 같이 이제 챙겨서 떠나게 되면서 이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밖에 이제 이거 금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이런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조업 상황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하고 인수협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네. 참 해외 기업들에게 그 곤욕을 치른 일이 많은 그런 맞습니다. 회사인데 예. 인도의 마힌드라, 상하이 자동차. 그전에 상하이차. 그렇죠. 예. 둘 다 쌍용차에서 기술만 빼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게이츠 자동차 부품 회사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이제 그 흑자 기업이었는데 지난해 6월달에 미국 그 게이츠 본사에서 갑자기 공장 폐업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제 폐업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폐업하기 전에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이제 그 국내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배당금은 거의 다 본사로 다 몰아주는 그런 형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폐업하면서
한 15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곧바로 이제 실업자나 해고자가 돼서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하고 이성을 갈라서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적법한 배당이거나 아니면 네. 적법한 철수 과정의 매각 대금이라면 이걸 시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서 벗어난다 이게 실장님의 그 요지이신 거죠? 그러니까 법 자체도 좀 적법하냐 그걸 좀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균형을 잡는 심판 자체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외국인 투자법을 한번 볼까요? 그 외국인 투자법이 그래서 좀 문제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로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 노동 규제 완화나 뭐 이윤의 그 해외 유출 보장 같은 투자자 지원이나 투자 보장으로만 이제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법이 이제 먹튀라든가 뭐 자본 유출, 뭐 그 기술 유출 같은 그런 그 국내 산업이나 이제 노동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그걸 막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지 못해서 문제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행법을 가지고는 이게 부당한 배당인지 네네. 소위 국부유출인지 이걸 시시비비를 가릴 수조차 없다 이런 주장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투자자 보호로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대안은 없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 같으면은 이게 이제 그 투자 제한 조치들이 그 있게 되면은 그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내비치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 저 투자 유치를 받자고 국내 뭐 경제나 노동자들 피해를 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이윤을 과도하게 빼돌리는 그런 그걸 방지하는 그런 장치, 네. 그다음에 재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한 번쯤 고민해볼 주제군요.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